태풍이 강에 맞을까? 자, 오늘은 235페이지 유리함수의 그래프. 사실 27단원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유리식이라는 파트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파트고요. 요 파트가 중요한 거고, 요 파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리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모양들이고 그래프 그리면 어떨까, 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를 배우는 건데요. 유리함수는 여러분은 어떤 형태를 배운다?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이해 가죠? 뭐 적당하게 소구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이해가, 그것도 해봤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 저희 분모의 x 개수로 분모분의 동시에 나누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 그거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건 뭐다?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k 값이 양수, 음수일 때로 나눠져서 k 값이 양수면 어떤 모양?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생기는 이렇게 생긴 곡선. 좀 더 엄밀하게는 이 곡선의 이름은 쌍곡선입니다. 이게 나오고요.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의 그래프가 나오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뭘까? 다시 말해서 x의 값으로 괜찮은 것들, 문제 없는 것들은 뭘까? x가 분모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의역은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이해가요?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에서 0 하나만 빼면 돼요. 차집합. 이해가죠?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은 뭘까? 치역 역시 함수의 그래프가 표현할 수 있는 y 좌표의 범위, 이런 건데 y 좌표 역시 0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치역 역시 y라고 할까요? 네, 실수 전체에서 0만 빼면 됩니다. 일단 이건 이해가죠? 네. 두 번째는요, k 값이 양수, 음수. 여기는 그냥 생각할게요. 원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k가 양수면은 1, 3, 4분면에 쓰자. k가 음수면은 2, 4, 3분면에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x축과 y축이요, 점근선이라는 게 돼요. 점근선이 뭐였다? 점차 가까워지면 닿진 않아요. 점점 가까워질 뿐. 점점 멀어지나 봐. 노래처럼 점점 가까워지나 봐 되는 거죠. x축, y축인데 보통은 이렇게도 쓰지만 이걸 y는 0, 이거를 x는 0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x는 0, y는 0을. 이것도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얘기 저번에 했습니다. 뭐 한다?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해가죠, 이것도. 그쵸? 네.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성질들은 그냥 읽어만 봐도 아는 것들, 솔직히 뭐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누가 물어보면 그때 대답만 할 줄 알면 돼. 이제까지 누가 야 이거 점근선 있니? 맞아, 그 점근선 있더라.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5번, 이 그래프는 대칭이 돼요. 그쵸? 대칭이 되는데 크게 점대칭과 선대칭이 되는데요. 점대칭은 어디에서 될까?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대칭이 됩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선대칭을 보면요, y는 x라는 1차 함수, 직사의 방정식과 y는 마이너스 x, 여기에서 선대칭이 되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표가 있어요. 여러분, 원점 대칭인 거 어떻게 보이면 돼요? 기함수인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기함수인 거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fx를 x분의 k라 하자. 그럼 f의 마이너스 x가 뭐겠냐고.
마이너스 x분의 k 아니야? 네. 그럼 마이너스 x분의 k라는 뜻인데 x분의 k가 원래 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fx네. 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뭐야? 기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이해가지? y는 x는 뭔지 알겠죠? 자, 보세요. 파란색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거 이해가죠? 빨간색 그래프도 원점 대칭이에요. 이해가죠? 파란색 그래프도 이 직선의 대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한 점이 요 직선에 대칭하면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인 점 역시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점이든 간에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 대칭 이동하여 그 위에 온다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죠? y는 x 대칭으로 보여라. 어찌 보면은 역함수랑 같은 걸 보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역함수와 같음을 보여라. 어떤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에요 라는 건데 역함수가 같음을 보여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걸 보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 들어가기 싫으면 그냥 외워. 아까 얘기했던 이 원점의 사실은 어디죠? 이 점근선의 교차점이기도 해요. 그쵸? 점근선끼리 교차하는 점이기도 하다고요. x는 0, y는 0이라는 두 직선이 교차하는 곳이 0,0이니까 그 점근선 교차점에서 대칭이 될 것이고요. 그 점근선 교차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일 텐데 이 두 개의 선대칭하더라 라는 게 특징이 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점근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대칭시키면 그래프 위로 옮겨갈 것이고 이 교차점에서 기울기 1인 직선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임의의 한 점을 대칭시켰을 때 그 점 역시 그래프 위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메인 테마고 이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중딩 때 하고 왔던 것들일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고 요 다음은 뭐겠어?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거고 평행이동을 배우고 난 뒤에 마지막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얘를 그 평행이동 꼴로 고치는 걸 배우죠. 그러면은 유리함수 끝이 됩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했고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래 솔직히 유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달아서 추가적으로 배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y는 x분의 k를 이제 그릴 줄 알았으니 k 값이 양수 음수에 따라 그릴 줄 알았으니 이제 이걸 뭐 하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수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평행 이동을 만드는 방식은 x 대신에 x 빼기 p 대입 y 대신에 y 빼기 q 대입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것을 뭐 양함수식 표현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인데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표준형은 뭐고 일반형은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한번 수업했는데 옛날에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려나? 기억하려나?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 내가 수업만 하면 좋은 학생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대체? 아니 내가 나 나중에 학원 그만두면은 나 저기 불면증 치료사 이런 거 할 거예요. 나는 잠이 안 와? 잠자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게 만드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학 물리학 이런 거. 대학 물리학, 천체 물리학. 우와, 잠만 자, 이씨. 눈을 뜨라. 아우, 어떡하면 좋냐 대체.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한 것. 따라서 기본 형태를 그려봤으니 평행 이동한 것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이 있다 없다 정도 측면에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형태라면은 이것이 평행 이동되면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까지를 우리가 보통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일반형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이런 2차 항은 개수가 1로 존재해야 되고, 나머지 항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좀 적어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전에 보니까 어느 학교 시험지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였습니까? A가 0이죠 일단. 기억나요 이거? 옛날에 기말고사 대비하기 전에 풀지 않았어? 풀라고 시켰더니 이거 A가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원의 방정식이라며! 니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을 배우지 않았어 분명히? 일반형에서 뭐라고 배웠어? 그래 2차항, x 2차항, y 2차항은 개수가 둘 다 1이고요. 혹은 1로 바꿀 수 있고요, 둘 다. 나머지 1차항들은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이런 거 없었는데 바로 A가 0 나와야죠, 바로. 근데 나 이러고 A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일반형은 잘 못 외웠던 얘기네, 그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항이 있다 없다 라는 관점에서 적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적지 않아? 이게 뭐의 의미겠어요?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고 1차항과 상수항은 있던가 없던가, 그쵸? 딱 거기까지가 2차 함수를 본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게 일반형의 의도인데요. 이런 유리함수에서의 일반형은 아까 적었던 얘입니다. 얘이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면서요, 그쵸? 네, 변형하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안 쓰고 일반형을 이렇게 쓸게요. x 빼기 a분의 bx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살짝 변형을 한 형태인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 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보겠어. 일단 분모는 x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쵸? 네, 분모는 x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나머지 상수항 위에 분자 역시 1차식 모습 있으나 없으나, 물론 만약에 b랑 c가 둘 다 0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이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쭉 y는요. 그럼 유리함수가 안 되겠네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 예를 들어서 x 빼기 1분의 2x 빼기 2. 이건 어떤 함수예요? 상수함수. 이것도 상수함수예요. 그쵸? 2로 묶여서 x 빼기 1 하면 약분이잖아,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경우를 제외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양들을 일반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에 대한 엄밀한 문제는 나중에 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형까지야 평행이동에 불과한 거니 금방 뚝딱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반형으로 줘줬을 때 이렇게 붙여서 한번 그려보겠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한 모습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유리할까? 가장 포인트는 이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다는 게 포인트였으므로 점근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원래 그래프에 점근선이 교차한 곳이 어디였죠? 원점이었어요. 그쵸? 그 점근선 교차점 역시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0,0였던 게 P만큼 Q만큼 움직였으니
아, 점근선의 교차점을 접혀가 뭐가 되겠어? P, Q일 거 아니야 일단, 그치? 근데 점근선이 원래 수평선과 수직선 모양이었잖아요, 그쵸? 평행이동한다 하더라도 수평선, 수직선 모양이 안 바뀔 테이프로 아, 점근선은 이렇게 하나 나오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치? K가 양순위, 음순위에 따라서 요 두 개의 빨간 선을 점근선으로 봤을 때 1, 3, 4분면 쪽에 나올 것이냐 2, 4, 4분면에 나올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주는 게 K의 부호 때문에, 그치? 그걸 평행이동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양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치? K가 음수라면은 반대로 나올 것이야. 이럴 때는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가? 요 부분은 절편이 안 생기겠지만 이쪽 부분은 절편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절편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얘까지만 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는 끝이에요, 사실상. 이해가죠?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는 사실상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는 이 고치는 과정을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형 고치기를 할 거예요. 원리를 처음부터 설명하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 속기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하나 배워볼게요. 샘플이 하나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일반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준식을 이런 꼴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거 딱 보면 기억이 나요? 목과 나머지예요. 이거 기억나요? 목과 나머지. 그래서 목과 나머지 꼴로 이걸 고치는 거죠. 어떻게? 2x 더하기 4를 x 더하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제 2고 x 더하기 1이구나. 2x 더하기 2 빼면 2 나오네. 아! 몫이 2고 나머지가 2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목, 나머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뒤에 이제 더하기 빼기 어디다 치는 것들은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을 시키면 원하는 그래프 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치? 따라서 이만큼 평행을 시켰다는 걸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일단 점근선부터 표시를 하자. 원점이 점근선의 교차점이었던 것이 옮겨졌으니까 마이너스 1,2로 교차점이 옮겨진 걸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근선이 나올 것이고, 분자가 양수인 걸 보아하니 1, 3, 4분면에 나왔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하나는 이렇게 나올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좀 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과 만났으므로 자연스럽게 절편도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여기는 일명 y 절편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건데, 여기 0 대입하면 이제 2 더하기 2에서 4가 나온다는 게 보이니까 여기 0,4일 것이고, 여기는 x절편 y에다가 0을 넣고 풀란 얘기고, 여기 0 넣고 풀면은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되어야겠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까지 이해했나요? 네. 좋냐? 아유, 선생님 그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2 아니라 뭐요? 뭐라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요? x 0 나오죠? 선생님 그림 그리는 문제 나왔을 때 저는 절편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림 그리는 문제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절편을 표시 안 한다면 과연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을까 하면 못 풀 겁니다. 그래프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계속 그리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그럼 그러겠죠. 누군가는
그러기엔 시간이 없다라고. 그쵸? 그래프를 언제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아니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도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프 그리는 속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숙제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세요. 나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학교 다닐 때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진짜. 나올 때마다 다 그렸어요. 엄청 빨라지겠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천천히 그리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표시할 때도 절편까지 표시하는 게 매너예요. Manners makes man. 알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Manner makes man? 몰라? 킹스맨 영화 안 봤어요? 옛날 거라서 안 봤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표시해 주는 것까지가 이제 하는 건데 보다시피 오래 걸려요. 이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왜 이걸 굳이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분해하는 걸 보였을까? 굳이 분자가 2차식인 것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걸 대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잠깐.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분자가 2차식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오케이? 원래 1차식분의 2차식일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더 빠른 거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분모를 뭐 한다고요? 똑같이 카피를 해요. 이렇게 분모를 똑같이 카피. 자,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2x 나오겠어? 1을 곱해야 2x잖아. 그치? 그럼 상수항이 이거랑 이거랑 같아? 분자가? 다르지? 그럼 2 곱하면 4니까 추가로 더하기 2 하면 되지 않겠어?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치면 금방 나오잖아요? 나누기 필요 없이. 그치? 요거가 2고 요게 x 더하기 1분의 2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분명히 배웠지만 왜 굳이 목과 나머지를 보였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프가 정근선 교차점이 어딘지, 그래서 정근선 방정식은 x는 뭐 마이너스 1이다, y는 2다라든지 뭐 절편은 어디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꼭 변형을 이렇게 하고 표준형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좀 더 빨리 푸는 방식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다? 바로 계수만 보고 푸는 방식인데요. 어찌 보면 좀 간단하게 이런 원리죠. 잘 보세요. 여기에 대입 못하는 값이 하나 있어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분모가 0될 수 있는 값은 대입 안 되는 거니까 x의 마이너스 1은 대입 불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점근선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도 벌써 분모 마이너스를 못 대입하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못 대입하는 값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 쭉 튀어나오는 이 값이 뭡니까? 몫이잖아요. 몫. 네. 그렇죠. 몫인데 몫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가장 큰 것들끼리 나누는 거에 해당하는 상수값 아닐까요? 네. 그렇죠. 뒤에는 상수값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죠. 따라서 2x 나는 게 x의 몫이 뭡니까? 2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1분의 2 자리, 뭐라고? 1분의 2 자리. 즉 2라는 곳이 몫이기 때문에 몫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정근선의 수평선 자리가 2인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할게요. 분모가 0이면 안 돼. 요 앞에 계수만 갖고도 알 수 있어. 요 두 자리에서 점근선 교차점이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렇게 두 개와 요렇게 두 개를 보고 점근선 교차점을 찾아요. 그렇죠? 점근선의 교차하는 곳을 찾아요. 이해가죠? 두 개만 보고요.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 그래프가 얼마큼 붕 떴는지 이런 건 내가 잘 못 그리겠지만 절편값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편값은 뭘로 찾죠? 당연히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고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x에 0을 대입하면은 얘네 둘만 나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이 바로 x에 0을 대입한 y 절편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에 0을 대입하면요. 분수값이 언제 0 나올까? 분자가 0일 때 0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 해에서 x절편이 나와요. 따라서 요렇게 두 개와 요렇게 두 개를 보고 절편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하는 거 하나도 없이 절편값이 얼마인지 알고 점근선 교차점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래프가 한 번에 나올 거란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이걸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단축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 아, 뭐야, 씨.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의 그래프예요. 자, 어떻게 그린다고요? 일단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돼. 아,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그래프가 안 나와. 1x분의 2x 이게 몫이거든요. 1x분의 2x 1분의 2 2가 몫이니까 이 자리가 y 정근선이야. 뒤에 있는 값은 1분의 4죠. 1분의 4가 뭐예요? x, y 절편 자리야. 뭐야? 온도가 바뀌는 건가? 분자가 0인 값은 x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x 절편 자리야.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정근선이고 이런 곳이 절편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냐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겠죠. 그러면 이제 변형도 필요 없고, 그쵸? 손댈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뚝딱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자,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뭘 해볼 거냐면은,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이거를 식으로 써라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요?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써라. 이것도 하나의 샘플이 필요한데요. 샘플이. 정선 연습 문제 있어, 사실은. 근데, 연습 문제, 아니, 기본 문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려줄게요. 정근선이 그리고 눈곱이 좀 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쪽이 뭐 나올지 모르겠네. 잠깐만. 대충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나와 있다. 이해가지? 네. 그럴 때 이 유리함수를 한번 식으로 써봐라. 이제 반대로 식을 주고선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라 그래프를 줬으니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인데, 하나는 표준형으로 한번 구해볼 거고 하나는 일반형으로 구해볼 겁니다. 예. 이게 뭐야? 니들 2차 함수 본다면 이런 거잖아. 꼭 시점 좌표를 알고 한 점을 지나가요. 여기 1,2고 여기가 만약에 5, 마이너스 1이야, 2야. 이런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할 때 여러분이 아 이거 표준형에다가 5, 마이너스 1 지난다를 이용해서 대입하면 최고창에서 알아내가지고 2차 함수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 마냥 이런 식의 정근선과 한 점을 지난다는 걸 정보 적어서 유리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는 표준형 모습으로 하나는 일반형 모습으로 구해봤다 이거죠. 표준형으로 구할 때는 어때요? 이 형식에서 정근선이 교차한 곳이 1과 3이거든요. 그쵸? 네. x는 1, y는 3.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이게 3인 거는 사실상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그치? 예, 따라서 분자값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분자라는 것은 여기 보겠어. 이게 2,8을 지난다고 하는 추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치? 2,8을 이렇게 대입해서 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K값을 정하면 그 말인 거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뭐 분모는 1이니까 K 플러스 3이 8이므로 아, K는 5구나. 아, 이 식은 Y는 X 빼기 1분의 5 더하기 3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형으로 구한다고 치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형으로 구하라고 하면은 이걸 갖고 사실 일반형 바꿔도 되겠죠. 그쵸? 더 셈이니까 통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3 같은 경우는 x 빼기 1분의 3의 x 빼기 1일 테니까, 그치?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물론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라는 거예요. 내 말은 꼭 표준형을 구하고 나서 일반형을 찾아야 됩니까? 한 번에 일반형을 못 찾습니까? 왜 못 찾아? 얘기했듯이 일반형을 굳이 이렇게까지 두지 않고 조금 더 단축해서 어떻게 일반형을 두자? 이렇게 두자는 거죠. x 빼기 a분의 bx 더하기 c. 뭐 굳이
미지수를 4개나 쓸 필요가 있어요? 3개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요. 그쵸? 네. 선생님 저 밑에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이너스 쓸 것 같아요? 아까 했지 분모 0 되는가 XA죠. 그렇게 쓰려고 마이너스 쓴 겁니다. 네. 분모 0 되는가 1은 대입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1일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얼마 나와서 3 나왔죠. Y는 3. 그러려면 여기가 아마 3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두 개로 점근선만 찾을 수 있죠. C만 찾으면 돼요. C를 찾으면 뭐 아까 똑같습니다. 어디? 2,8을 지난다. 2,8을 지난다 대입해서 C값을 찾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아까처럼 표준형 구하고 고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형을.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기타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휴, 그냥 졸고 있어, 이씨. 솔직히 유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사실상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 관련된 거 몇 개 정도만 후다닥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중에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수준은 넘어갈게요. 그래프 그리는 수준이 뭐냐면은 27-6번이에요. 네. 아까 그렸거든, 사실상 이 문제는. 아까 그려봤던 거기 때문에 그려놓고서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찾는 건데, 에이, 뭐, 이 정도는 다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7번, 239페이지. 졸지마. 없는 친구는 잘 보세요. 어차피 문제는 거의 다 적어주고 있으니까. 7번이요. 네. fx가 네.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꼴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죠. 지금 보면은. 그쵸? 1번이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네. 2,8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x는 1, y는 3이다. ABC를 구하라는 건데요. 점근선이 교차하는 곳이 보다시피 1,3입니다. x에 1 대입 못하니까 분모는 x 빼기 1꼴. y 3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는 3x꼴. 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 말은. 그쵸?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상수값을 b라고 놓고요, 일단. 이게 2,8을 지나를 만족시키려면 8은 분모 1, 6 더하기 b이므로 아, b는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b는 2고요. x의 개수 이건 a는 3이고요. 상수항 c는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a, b, c를 쏟아 찾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해가죠? 2번은 유리함수 y는 fx가 일단 마이너스 2,1에서 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6을 지난대요.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달라졌죠.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은 점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칭이 되어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쵸? 점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래프는 대칭이 돼. 그치? 예, 따라서 뭐 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 2 대입 못하잖아. 네. 하려면 부모는 x 더하기 2꼴. 그치? 1 이게 개수가 나오려면 분자도 1분의 1 해서 x는 분자의 x 개수는 1.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나머지 상수항만 찾으면 돼요. 그쵸? y라고 놓고 마이너스 3,6을 지난다. 마이너스 3,6을 지난다를 이용하면 6은 마이너스 1분의 c 빼기 3. c 빼기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c는 마이너스 3. 식은 y는 뭐 x 플러스 2 쓸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27-8번 요거는 이제 암기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여러분도 암기용 공식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암기를 하시던가 싫으면 마세요. 나는 이게 공식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외우라고 강연 안 할 테니까. 뭔 얘기냐면은 27-8번 문제 졸지 말고 네. 아휴, 가만히 있으면 졸려. 너희가 고생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아휴, 불쌍해. 근데 오늘 라디오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거 나오더라고. 초등학생 1학년인가 봐요. 학교에 갔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렇지? 처음 학교 간 거란 말이야, 내가 참고로. 친구들 얼굴을 그려왔는데 다 마스크 쓴 모습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친구 얼굴을 못 본대요. 얼마나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얼마나 씁쓸하겠어. 걔네들의 학교의 첫 친구는 마스크 쓴 애들인데 얼굴을 못 봤대요, 애들이. 선생님 얼굴도 보고. 또 어디는 이 마스크에 얼굴을 프린팅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던데. 하관만 프린팅하는 건가 이렇게? 애들이 얼굴을 모른대잖아, 얼굴을. 그래서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하는 게 너희도 처음이죠? 야, 40년 넘게 산 나도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은. 응? 그동안 각종 재해와 질병이 있어 왔지만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야, 나도 살면서. 그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몇 년 갈지도 모르겠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건 이해하겠지만 자꾸 졸음에 굴복하지 마시고 눈 좀 뜨시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졸린 거라니까. 알겠어? 알겠어. 가만히 있잖아, 이씨. 아무것도 안 듣고, 얘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4x 빼기 3 이래요. ABC를 구하시오. 이게 세 가지 정도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얘의 역함수 구하는 건 힘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의 역함수가 얘구나를 찾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프 활용하는 방식이. 그거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좀 어려울 거라서 그거보다는 세 번째 공식을 알려줄 테니까 외우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일반형을 그냥 다 풀었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여러분한테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역함수가 별거 있습니까? x랑 y랑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y는 x의 대칭이라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랑 y랑 바꾸면 이제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분수 모양이니까 분모를 양변에 곱한다고 친다면 x 곱하기에 ay 더하기 b가 cy 더하기 d일 것이고 전기하면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 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에서 y를 좌변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묶을 건데요. 이해하면 이게 ax 빼기 c의 y가 되는 건 이해 가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해하면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되겠죠? 따라서 y는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쓸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를 원본과 비교해 봅시다. 얘가 원본이었고 이거의 역함수는 보다시피 얘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다면 뭐가 변화가 있는 거니? 요 둘이 요거랑 다르죠. 서로 바뀐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알아기를 두 개를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뭐라고?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외운다는 거죠, 학생들이. 참고로 이렇게 네 개의 숫자 ABCD가 있는데요. 마치 요 둘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그렇죠? 얘랑 얘랑은 대각선 모양이 있잖아, 둘이. 대각선 모양이 있는 두 숫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있는 두 숫자를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꾼다. 분자를 바꾼다. 부자를 바꾼다고? 자리를 바꾸고 볼까요? 그쵸? 네, 그래서 따라서 이게 역함수예요. 얘를 다시 역함수 취하면 원래 함수 나오지 않겠을까? 그렇지? 얘의 역함수는 뭘까? 역함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x 빼기 3. 요 둘은 냅두고요. 마이너스. 요거를 4를 내려서 마이너스 4로 플러스 1을
2를 올려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예. 와 전부 다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또 그쵸? 따라서 요거 계수 x 계수 1 이렇게 맞음으로 나머지 a, b, c가 각각 2, 3, 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외워두고 쓰면은 유용하죠. 시간 단축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해서 이쪽을 많이 해요. 이걸 또 붙이고 이거 왜 해? 일반적인 모습을 이거 보였기 때문에 외워버리고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이해가죠? 네. 자, 두 문제 하면 끝나요. 유리함수가. 금방이죠? 27-9번. fx는 이거 사실 그냥 대입만 쭉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쓸게요.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라는 유리함수고 gx는 이제 숨겨왔던 이거네 다 숨겨졌어요. 그쵸? x, a, b, c 이런 식으로 1번이 뭐냐면은 f를 두 번 합성해서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x다 라는 요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 이게 방정식인 건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하는 x를 구하라면서요. 이게 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에요. 이해 가죠? 2번에 있는 건요. f에 gx를 합성해서 x분의 1이 나오는 상수 a, b, c를 구하시고 이거 무슨 느낌이에요? 2번은 어떤 느낌이죠? 항등식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개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내가 등식 나오면 얘기했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1번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고 2번은 항등식이 되도록 ABC를 구하시오 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별거 아니죠. 합성함수인 건 이해가죠. 내가 합성함수 할 때 합성함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대입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합성함수 뭐라고? 대입. 따라서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요. 1번은 f의 fx란 fx가 뭐죠? 정의역 더하기 1분의 정의역 빼기 1 그쵸? 따라서 정의역인 얘 더하기 1분의 정의역인 얘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서 f가 다시 한번 적으니까 f마다 정의역 더하기 1분의 정의역 빼기 1 정의역 더하기 1분의 정의역 빼기 1 쓰면 그만입니다. 네. 번분수인데요. 얘도 분모가 x 더하기 1 얘도 분모가 x 더하기 1이므로 뭐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이 여기도 x 더하기 1씩 못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모는 날아가겠죠. 둘 다 양쪽 다. 네. 이쪽 분모 같은 경우는 이 분모가 날아가면서 x 빼기 1만 남고 요거는 얘를 곱하니까 x 더하기 1을 것이고 쟤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이거만 남고 빼기에 곱하니까 x 더하기 1을 것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네. 그렇고 하면 도대체 어때? 이거 지워지니까 뭐지? EX지. 정신이 없어. 힘들어서 이거 안 돼. 계산이. EX는 마이너스인가 봐.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인가 봐요. 이렇게. 그게 마이너스 X예요. 그쵸? 네. 따라서 좌변 전체를 정리한 식이 이것이므로 따라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이 모양이죠. 뭐. 맞아요? 맞아. 따라서 X제곱은 1이므로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답이 두 개 다 맞아? 아니지. F는 딴 건 다 괜찮아요. 뭐는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기 때문에 X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번뜩이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기억이 안 난다 문제가. 자,
일단 소스가 없으니까 요거만 갖고 설명할게요. 일단 뭐냐면은 자 F를 한 번 합성? 한 번 합성한 건 없겠지만 어쨌든 한 번만 나온 F는 저거고요. 두 번 합성한 이 합성함수는 보다시피 얘였어요. 그쵸? 네. 합성함수에는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없을까? 네. 마이너스 1.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합성함수의 정의역은요. 이 정의역. 뭘 대입 못할까요? x에 마이너스로 대입 못하겠지만 네. 합성함수가 이 모양이니까 0도 대입 못해요. 둘 다 대입을 못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긴데 학교 쌤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또 F의 마이너스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뭐인 거예요, 사실은? 별로 없어. 없다. 없다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 두 번 합성한 게 이해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 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자, 이거를 1로 하는 게 맞느냐? 정의되지 않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걸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거야, 내 말은.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은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음 이라는 의견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대입합니까? 왜냐면 이게 자체가 정의되지 않잖아요 라는 의견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합성함수를 그냥 얘라고 동급으로 취급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한다고 논다면 1로 보는 것도 맞죠. 근데 이걸 단계적으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이너스는 대입 불가능한 값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학교쌤 말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내신 점수를 딸 테니까. 이해가? 사실은 양쪽 다 말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 우긴다면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정의가 안 되는 값이거든요. 확실히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없으므로 이것도 없다 볼 수 있지만 이 자체 함수를 저거랑 동급으로 본다면 값이 또 나온다 볼 수도 있어서 애매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기는 게 답이에요, 진짜. 본인 학교쌤이. 상황에 맞게 적당히 푸세요. 알겠죠? 이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런 게 몇 개 있어. 이런 스타일이. 학교에서 뭔가 잘못 알려주거나 그냥 우기는 경우가 있어.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괜히 또 찍히니까 그냥 넘어가주는 거죠, 그 정도는. 쿨하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게 틀린 문제인 건 알지만, 또 괜히 또 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맞추는 쪽으로 가는, 그건 얼렁뚱땅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정의되지 않는다. 근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2번 풀어야 되는데? 2번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연습적인 대입 모습이죠. fgx가 x분의 1인데요. 자, f가 뭐였냐면은 정의역 더하기 1분의 정의역 빼기 1이었고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었고요. 요 좌변이 다시 한번 써본다면 gx가 일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x 더하기 c분의 이제 ax 더하기 b였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빼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아까랑 비슷하게 x 더하기 c씩 곱하는 거죠, 분모 분자에. 그러면 이제 이 분모는
ax 더하기 b라는 분자와 x 더하기 c 하나 이해가죠? 이쪽 분자도 ax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x 빼기 c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결과가 항상 x분의 1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네. 일종의 뭐다?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네. 이걸 잘 보면은 이거 2차식 모양의 항등식이에요. 보여요 그것도? 예. 원래 이거 이 불수식 풀 때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푸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은 a 빼기 1의 x 되고 플러스 b 빼기 c의 x일 거예요. 이해 가요? 네. x의 2차함과 1차함 보는 거지. 이렇게 곱한 거로 본다면은 a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b 더하기 c일 겁니다. 이해 갔어?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를 x에 대한 내리쳐서 정리한 거죠. 항등식이에요. 어때야 돼요? 2차함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0이겠네요. 1차 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빼기 c가 a 더하기 1이다. 상수함끼리 같으려면 b 더하기 c가 0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맨 처음 식에서 a는 1 나오고요. a가 b 빼기 c는 2고 b 더하기 c가 0이면 뭐요? 2b가 2면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갔음? 예. 갔음?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게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어쨌든 시험 한번 쳤잖아. 이게 확실히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얘들아.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혹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했지만 한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로는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그렇지? 그러면 어때 되는 건지 알아? 달라져야죠 조금은. 얘가 1학기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내가 쓱 보니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래놓고서는 점수가 오르길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사교육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그 메가스터디 창립한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 재수학원에 가잖아. 재수학원 여기 구축에도 있죠. 재수학원 독학재수. 재수학원에 가면은 100명이 등록하잖아요. 그럼 100명 다 똑같은 생각을 한대요. 1년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근데 실제로 그 100명 중에 성적이 상승하는 친구는 5%도 안 된대요. 다들 그냥 저냥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전력을 다하고 뭔가 확 바꿀 거야 이런 좀 각오를 다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물론 뭐 조금은 오를 수 있겠죠. 5점, 10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등급 맞던 애가 올 1등급 맞고선 스카이를 찍을 거야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피를 토하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냥 하고 있대요 애들이. 또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학생이 3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공부한다고 2등급, 1등급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2등급, 1등급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걔들은 가만히 있대? 내가 올라갈 때까지 틈을 준대 그냥? 아니죠. 1등급 맞은 애는 그럼 놀아요? 2학기 때? 아니잖아. 더 할걸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맞은 등급보다 역전하려면 당연히 1학기 때 했던 거 더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도.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럼 가만히 놀고 있겠대요? 빨리 와 너도 1등급 해야지 이번에 내가 2등급 해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뼈를 깎는 느낌으로 해야 돼 결국은. 근데 어때요? 똑같아요. 1학기 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그럼 점수 올라갈 것 같아 누가? 안 올라가지. 뭘 기대해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빨리 반성해서 바꿔야 한다니까.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바꿔. 기분 전환 삼아서 샤프라도 바꿔. 볼펜이라도 바꾸라고. 하다못해 연습장이라도 바꾸던가. 뭔가 바꿀 생각을 해야지. 왜 가만히 이렇게 그냥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으면 근데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길 말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치? 빨리 뭔가 바꿀 생각을 하라고. 내가 그 전까지는 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봤다면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빨리 바꿔서 뭔가를 해야죠. 그때부터는 적던가 그날 배운 거 그날 가서 복습하던가 해야 되는데 1학기 때 3월달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바뀐 게 없으면 점수도 똑같이 나온다고. 그 악담하는 게 아니야. 니들 팩트 폭력하는 거지 이것들아. 빨리 깨달으라고. 왜 안 바뀌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점수가 형편없다,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그때뿐이에요. 시험 끝나고 봐보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험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이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은 내가 언제? 오늘도 비 오는 날이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해야지. 이러고 있다고. 뭐가 바뀌었어 대체? 하다 바뀌었네.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겠다. 열받아가지고. 그 뭐가 바뀌어야 될 거야. 뭔가가 바뀌어야 돼. 왜 똑같아? 그럼 안 되지. 애들이 학원도 바꿔요. 학원 그만둡니다. 다른 학원 갑니다. 그럼 다른 학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학원만 바꿨을 뿐. 하는 짓은 똑같아. 성적이 바뀌겠냐? 절대 안 바뀌어. 네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어떻게 해? 연미용실 가지. 머리 자르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못생겨서 그래. 그게 팩트라고. 그치? 저 TV 드라마에 나오는 박세로인가? 이 뭐냐 걔는.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뭐야? 박세로. 걔처럼 머리 해주세요. 따라하는데 병신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못생겨서 그래. 네가 못생겨서 그렇지. 미용실 다 하지 마. 미용실은 최선을 다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뭔가 바뀌어야지. 왜 그거 바꾼다고 성적이 달라져? 달라지는 게 없더라 지금도.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바뀌라고요. 최선. 내가 얘기했죠. 정 바꿀 게 없으면 연필이라도 바꾸세요. 지우개라도 바꾸고요. 제발.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 내가 연필로 공부하는 애가 만약 볼펜으로 공부해봐. 아마 공부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걸요, 분명히. 그쵸? 안 그럴 것 같아? 볼펜으로 공부한, 내가 옛날에 여기 3학년짜리 애가 만년필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얘가 건방지게. 물론 나도 만년필을 쓰지만. 학생이 건방지게 만년필을 써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희가 한 번에 풀었을 때 정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수많은 수정과, 그쵸? 이 수정 작업을 거쳐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만년필 같은 걸 하면 어떨 것 같아? 수정을 못 하잖아. 그 점수가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만년필부터 바꾸라고 얘기했어. 어디 건방지게 샤프랑 연필 지우개 써야지. 그치?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바꾸라고 제발. 뭔가라도 하나라도 바꿔. 응? 교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 교재를 바꿔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교재를 바꿔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에이 재미없어. 자, A와 B는 보다시피 집합이고요. A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좌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랑 B는 누가 원소죠? 좌표들이 원소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좌표들? 이걸 만족하는 좌표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죠. 표현은 이해 가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점들이 다 A라는 집합의 원소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다 B 집합의 원소들, 이런 뜻인데요. 1번이 뭐야? A 집합 B가 공집합. 이 공집합이 왜 이래 끼워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비었어요. 안 만난다는 뜻이죠. 공통점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공통점이 없도록. 얘는 그릴 수 있어. 얘는 원점 지난다는 것만 알 뿐 기울기는 모르니까.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나는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직선 같은 거를 좀 상상을 해야겠구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걸 해서
교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2번도 먼저 써놓고 하면 2번은 N, A 교집합 B가 1이 되도록 하는 M의 법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절대값 비호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절대값이 우변 전체에 있거나 x마다 있으면 내가 알던 방식으로 그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럼 뭐 해야 돼? 나눠서 해야죠. 결국 이렇게. 그렇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절대값도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우변 전체에 있어요 라든지 x에만 있어요 이런 형식일 때는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칭하기 뭐 대값 하기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닌 형식일 때는 항상 절대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x가 1보다 1 이상이면 이게 양수라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죠? 음수일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라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x는 0 하나가 점근선 그리고 1분의 1 y 1이 또 점근선 이해 가요? x에 0 대입 못한다고요. 점근선이라서 네. 분자가 0 나오려면 x 1 대입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1,0 여기가 x 절편이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얼마만큼만 그리는 거죠? 1분의 x1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1이므로 얘 오른쪽만 그리는 거고요. 이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지우셔야죠. 이렇게. 이해 갔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얘 그래프인데 물론 이 그래프를 아까처럼 뭐 똑같이 x0이 점근선이고 개수는 1분의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점근선이네. 그 다음에 0은 x 0 대입 못하니까 이제 y표는 없어요. 분자가 0 나가면 x가 1이죠. 여기를 여기 마찬가지로 지나는 절편으로 하는 그래프를 요들이 정선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와 이렇게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은 1 미만 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이쪽은 지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다 같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일단 까지 이해 갔나요? 네. 나머지 끝났잖아. 그치?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마이너스 미만만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은 아까 했듯이 이 B라는 집합은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인데 여기를 지나는 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은 교점이 하나 생기겠네. 네.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m이 0인 상황 이해가?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시계 반대방으로 돌면서 항상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양수 쪽으로 잡으면은 교점이 생길 것이니 음수 쪽으로 잡는 것만 고려해본다면 그렇지 0보다 조금 더 작은 음수부터 시작해서 계속 작아지는 음수 모두 다 만나지 않으므로 m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겠구나. 와 교점이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야 교점이 한 개지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교점 두 개가 나오고 이쪽 밑으로도 하나 나오는 거 보여요? 네. 이쪽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만 그려서 사실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서 만나요. 저걸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교점은 양수 쪽 잡으면은 뭐 이쪽은 반드시 나올 거고 이쪽도 뭐 두 개에서 뭐 한 개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교점이 한 두 개 이상씩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m0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고요. 실전은 연습 문제나 아니면 이제 시험 기출 문제나 자의 스토리 기타 등등등 문제를 아마 다 뒤져봐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18단원 무리함수 그래프 나갈게요. 선생님 저 그러면 교점